트러블이 나지 않는 샤워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화되면 나중에는 노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3개월 전에 올린 세안 방법 영상 조회수가 47만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았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세안에 대한 내용은 다뤄봤는데 샤워에 대한 내용은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샤워에 대한 정보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요, 원장님? 피디님, 우리가 샤워할 때 차가운 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뜨거운 물로 딱 해야지 스트레스도 쫙 풀리고 개운하고 좋지 않을까요, 원장님? 아이, 벌써부터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그 집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어본 적 있으세요? 있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네, 사실 구워 먹을 때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설거지 할 때 뜨거운 물로 하세요? 차가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해야 이제 겉에 기름기도 잘 닦이고 하죠. 우리가 사실 삼겹살이나 뭐 고기 같은 걸 보면 기름이 다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굳어져 있는 기름을 잘 닦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해야지 기름이 잘 녹아내린단 말이죠. 이 원리를 피부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뜨거운 물로 계속 샤워를 한다는 건 뭐다? 우리 피부 표피에 있는 좋은 기름까지 다 씻어버리는 원리랑 동일합니다. 놀라셨죠? 엄청 놀랐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샤워할 때 물 온도는 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따뜻한 온도가 몸의 피로감도 풀어주고 이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거지할 때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좋은 유막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바깥쪽으로의 공격, 침투 같은 거를 막아내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응으로는요, 일단 가려워요. 빨개지고 이게 나중에는 쉽게 상처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족화되면 나중에는 노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물 온도는 몇 도가 제일 적당할까요? 보통 37도에서 38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샤워할 때까지 그러면 온도계까지 이거를 확인해야 될까?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냐면 피부에 이제 온도를 딱 했을 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약간 미지근한 온도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왜 37도에서 38도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체온과 가장 비슷한 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 온도에 가장 적응을 잘하고 있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 온도 세팅이 딱 됐어요. 그럼 이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추천하시는 샤워 순서나 방법도 있을까요? 피디님 어떤 순서를 하세요? 요즘에 좀 트러블이 좀 새로 나시는 것 같은데.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샤워를 세안을 하고, 세안, 네, 그 다음에 머리를 감고, 머리, 그 다음에 몸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트러블 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결과는 없고요. 일단은 트러블이 최근에 좀 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이 나지 않는 샤워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머리부터 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몸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세안, 얼굴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샤워기가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설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아래에서 분수처럼 사용하시는 샤워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 바로 머리카락에서 있는 더러운 물질이 얼굴이나 그 다음에 몸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얼굴은 왜 마지막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에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피부가 세안을 하게 되면 보습이 안 된 맨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바로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샴푸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집에만 있으셔도 머리카락에는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물만 쬐게 되시면 이런 미세먼지들이 얼굴이나 몸에 계속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샤워할 때 꼭 신경 써서 샴푸를 하셔야 되고요. 꼭 두피까지 꼼꼼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을 씻으실
쓰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몸을 씻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머리카락 샴푸를 하고 나서 그 샴푸 물질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물을 계속 알을 하다 보면 몸에서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빨리 샤워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몸을 닦을 때요, 원장님, 위생적으로 깨끗이 청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씻어야 되니까 오래 씻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이 씻으려고 하는 이득보다 샤워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피부에 좋은 유막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더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와, 명쾌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샤워는 대충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굴을 씻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머리카락 감고 그다음에 몸 감고 나면 그 중에 샤워하면서도 은근히 얼굴에 튀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꼭 마지막에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이중 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중 세안은 제가 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녁에 하시면 되는데요. 외부 활동을 하면서 쌓인 노폐물, 화장품 등을 꼼꼼하게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 방법은 좀 어떻게 가장 좋을까요, 원장님? 아침에는 웬만해서는 가벼운 약산성 폼 클렌징,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이용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샤워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영상은 저희 누나가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저희 누나가 샤워를 거의 30분 동안 어릴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감 많이 나온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셨는데, 샤워는 꼭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샤워하게 되면 우리 좋은 피부 유막도 잃게 되고요. 실제로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5분 10분 하면 이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샤워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오래 하면은 방어막 이게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어막이 없어지게 되면은 방어막을 다시 만드는, 회복하는 게 좀 어려운 건가요? 사실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샤워를 오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피부와 장벽이 굉장히 손상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매일매일 뭐 하루에 2번, 그러면 1년에 거의 700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피부 장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훼손되면 다시 복구를 해야겠죠. 그때는 병원에 와가지고. 일단은 병원에 당장 오진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한 증상, 간지럼증 단계에서는 병원 오지 않으셔도 돼요. 보습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간지럼이 너무 컨트롤이 안 돼서 계속 긁어서 상처가 났다, 이 정도 단계가 되시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샤워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샤워를 한 3번, 4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샤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샤워는 최대 2번까지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2번을 해야 된다 하면 아침, 저녁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1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이제 허리 숙이는 게 좀 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서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있고요. 1번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저녁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루 종일 이제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샤워를 딱 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물기를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기 닦을 때도 핵심이 있어요. 절대 세게 이렇게 끓지 마세요. 머리카락도 가볍게 물기만 이제 닦아내시고요. 얼굴도 이렇게 톡톡 한 2-3번만 톡톡 하세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스슥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면서 피부가 다 벗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물기를 닦았으면 해야 될 게 뭘까요, PD님? 이제는 보습. 맞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잘 아시는 학습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일부러 화장대를 화장실 가장 가까이 배치해놨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보습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특히나 저는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바디 보습은 신경 잘 안 썼어요. 그래도 얼굴은 좀 신경 써야지 이러면서 보습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겨울만 되면 저는 허벅지가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긁었죠. 그때 이제 피부과로 갔었는데 원장님께서 보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계절 내내 보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는 허벅지가 가렵지 않아요.
그만큼 촉촉하게 로션을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말고 바디에도 보습을 하세요. 원장님 그럼 허벅지에 방어막이 없었던 거네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네, 학습력. 예. 네. 그리고 제가 보습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정말 자세하게 다뤄놨거든요. 꼭 잊지 말고 찾아보셨으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샤워 용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피디님, 그 샤워 용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화장실에 걸어두고 뭐 배치하고 끝나죠. 혹시 그럼 샤워볼 같은 것도 쓰시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6개월에서 1년 된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샤워볼이나 이제 면도 도구 이런 것 같은 것도 화장실에 많이 놔두시게 되거든요. 여기는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물기가 이제 많잖아요. 그다음에 온도도 은근히 높아요. 이것은 뭐냐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 우리가 심지어 집 보러 다닐 때도 곰팡이 많은 집, 습기 많이 차는 집을 좀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샤워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리를 잘 되지 않으면 얼굴에 트러블 뿐만 아니라 가드름, 등드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꼭 잘 챙기셔서 샤워용품 관리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드름이나 가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여기 트러블이 많이 나니까 열심히 세안해야지 하면서 빡빡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러블이 난다는 것 자체가 그쪽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고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드름이나 등드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헹궈내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샤워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순서를 꼭 지켜서 샤워를 효율적으로 하자라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샤워하자마자 꼭 해야 될 것은 즉시 보습.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샤워 용품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누나처럼 샤워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